예,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한 경축사에 대한 반응, 북한 반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을 보내고 발사체까지 쏘았는데 우선 어제 문 대통령 경축사 내용 간단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어제 이게 지금 A4지로 치게 되면 10장이 넘더군요. 네, 어제 분량이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평화란 얘기가 또 많이 나왔고 네.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 어제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진행했습니다. 큰 줄거리는 5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네. 먼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두 번째는 동아시아 분업과 협력의 역사, 세 번째는 책임있는 경제 강국, 네 번째는 교량국가 선언,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화 경제와 평화 경제를 위한 통일이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이것을 보면요, 가장 핵심적으로 쓰인 단어는 평화, 번영, 협력, 대화 등이었습니다. 네. 어제가 광복절이었고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이 진행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예. 북한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죠. 네, 반박이라기보다는 저는 조롱으로 좀 느껴지던데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아침 북한은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른바 조평통이라고 하는데요.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한과는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오늘 아침에는 강원도 통천에 대해서 미상의 발사체 2발도 발사했는데요. 먼저 조평통 담화를 보면 우리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네. 담화에선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에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의 도발 한 번에도 조선반도는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더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 군사훈련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 조미대와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래는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북한의 담화라는 것이 원래 좀 강경하고 표현이 좀 도발적이긴 하지만 이번 담화는 너무 지나치다, 원색적이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좀 표현이 너무 나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는 재원이 좀 밝혀졌습니까? NSC가 지금 열리고 있나요? 끝났나요? 네,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방금 끝났고요. 예. 합참은 오늘 아침 오전 8시에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재원은 방금 분석이 됐습니다. 속도는 마하 6.1,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30km였는데요. 이것은 지난 8월 2일에 발사한 미사일과 비슷한 재원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또 청와대는 9시부터 NSC를 소집한 가운데 방금 회의가 끝났고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리딩 팀에서는 이번 북한 반응 조금 다르다는 생각과 판단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점심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조평통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내용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특히 남조선 당국자라는 말을 여러 차례 쓰면서 물론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또 보이고 광복절 이후에 직후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남북 대화를 이제는 사실상 본인들이 직접 부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거북할 정도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북한 그 조평도 대변인의 성명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검명을 하지 않았다. 막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신중을 기했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경축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측에 대한 불신, 섭섭함, 서운함이 아직까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 내용상으로만 볼 때 아마 이 북한의 의도랄까요? 이 대변인 담화의 첫 서두에 보면은 무슨 뭐 이 태산맹동 서일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이 해석을 하자면은 좀 말은 요란하지만 내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8.1 경축사에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지만 역시 실망으로 끝났다.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북한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이 한미 협동훈련 그리고 신무기 도입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북한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상당히 본인들에게도 이런 어떤 유화적인 그런 대책이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군요. 자, 예, 아마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미군사 훈련 그 중단과 관련된 뭐 우리 측의 입장, 네, 또 그리고 이 남북 경제협력,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 또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 단계 북한에 대해서 이 대북 제재라든지 이 안전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국에게 설득하려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을 좀 기대했는데 그런 거 기대는 없고 이 한미 군사 훈련 와중에 뭐 대화 이런 또 교류 또 그리고 평화 경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등 그 대북 경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로서의 남한의 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서운하고 섭섭한 의도였다. 이것이 맞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은 흔히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뭐 통미봉남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과 통하고 남측을 배제하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통미봉남보다도 오히려 선미후남이 아니겠느냐. 먼저 북미 간에 대화하고 그 다음에 차례는 남북 대화다. 이러한 하나의 전략적 수순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번 경축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측의 의도는 결국은 뭐냐 하니까 북미 간에 대화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남북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좀 선한 감정을 가진 것 같아요. 이 남북 대화가 그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남측의 이런 의지, 우리 측의 의지, 또 미국에 대한 설득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러한 대목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의 표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런데 오히려 북한과 미국,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뭐 아름다운 친서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아주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뒷전으로 가고 북한과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냐. 사실상 분위기가 또 그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것도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더 친근한 그런 표시를 하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랄까요? 이것은
경제난 극복이고 또 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그 이 국가 그리고 정상인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우리 척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미 간에만 합의한다 해서 이 북한의 경제 발전이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배제한 차에서 북미 관계만 잘 된다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부각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경험적 사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아마 말은 이런 그 외형상으로는 미국과 통하고 우리를 배제하는 느낌을 주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우리 측이 이 미국의 이런 대북 압박 제재 여기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북미 수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와 또 그리고 이 대북 체제 보장에 대한宪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일종의 대남 압박의 메시지가 좀 강하게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즉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향후에 이 북미 실무자 회담 어떻게 풀릴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그 지난 630 그 이 판문점 북미 정상간의 만남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한미 군사훈련을 연계해가지고 군사훈련 기간에는 북미 회담을 할 수 없고 군사훈련 끝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뭐 친서상에 간접적으로 드러난 대목이겠죠. 그런데 현 단계 이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비핵화와 상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두 번의 북미 간 실무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 차례, 네 차례 이런 실무회담이 열려야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자연스럽게 남북 대화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아마 뭐 제3국이든 아니면 평양, 워싱턴이든 한 10월 전후로 해가지고 북미 간의 제3차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3차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위치, 이 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인가? 교수님께서는 워싱턴일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두 차례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다시 말해 한반도 외 제3국에서 열렸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또 한두 차례 더 뭐 제3국에서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판문점에서 열릴 수 있고 뭐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한다면은 뭐 워싱턴, 평양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워싱턴이나 평양 모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비판할 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갈 길이 참 먼데 이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참 이 남북관계 과거 경제 사례로 비춰볼 때 가다 서다 반복을 많이 했죠. 근데 중요한 대목은 우리 헌법 정신의 그것을 되돌아보면은 평화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론을 들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평화가 경제를 만들고 경제가 평화를 한 단위 도약시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남북 간에 조금 어렵지만도 아마 우리 정부도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우리의 뜻을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북미 실무회담 이후에 남북 대화가 열릴 것이다.
뭐 남북대화가 열린다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도 하고 전망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북미 회담과 또 남북 회담이 또 이뤄질 때에 또 한 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였습니다.